먼저 현재 시점 리플 코인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이 앞으로 리플의 상승을 이끌 상당히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속보로서 이렇게 영상 분석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는 미국 대형거래소 크라켄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리플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해당 크라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상위 5위권에 속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엄청난 거래소인데 현재 미국 내에서 코인베이스의 뒤를 잇는 거래소로서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곳인데요. 그만큼 미국 SEC 측에서는 이에 따른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더불어 가지고 크라켄에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서 기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EC가 크라켄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해당 패소한 판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법원 측에서는 코인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서 크라켄의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친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측에서는 리플과 SEC 측의 소송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코인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내렸던 판결 자체가 이번 크라켄 소송에서 재확인됐다라고 강조를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SEC 측과의 거래소의 싸움인 크라켄 소송에서 코인 회사의 리플의 사건의 법리를 적용시켰다는 건데요. 앞서 크라켄 측에서는요, 미국 법원에다가 SEC 측과의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을 할 때 리플과 SEC의 소송 판례를 참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른 같은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 담당 판사 측에서는 현행법을 적절히 해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플 소송의 판례를 인용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미국 법원 측에서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리플 소송 판례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건데, 이 말인즉슨 리플이 미국 SEC를 상대로서 승리를 거머쥔 게 단순하게 리플과 알트코인의 승리가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측에서 세운 업적 자체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미국 SEC가 리플을 상대로서 항소를 결정을 한다라고 해도 리플에는 아무런 타격 자체가 없을 거라는 거고, 왜냐면 리플이 SEC를 상대로서 받아낸 비증권 판결 자체가 이미 코인 시장과 미국 SEC 측과의 소송에서 선례로서 여러 번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리플 소송을 근거로서 법원에서는 비증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SEC가 코인 시장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규제 근거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이전과 같이 자의적 규제 자체가 이제는 이어가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라켄 소송 결과 자체가 리플의 항소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에는 또 하나 호재인 거는 현재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요, 코인베이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스탁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크라켄 같은 경우에 작년 7월 당시 리플이 SEC를 상대로 처음 비증권 판결을 받아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리플을 재상장했을 정도로 친 리플 거래소입니다. 현재 크라켄이 리플을 이렇게 빨리 성장시킨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만큼 리플 거래량이 많고 이런 것들로 인한 수익률 자체가 높기 때문이에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수익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크라켄 같은 경우는 스탁 서비스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다.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많은 코인 위주로 상품을 출시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리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내용 자체가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11개 정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 8개의 ETF에서 수탁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라켄이 코인베이스를 겨냥해가지고 수탁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크라켄이 수탁사로 본격 참여하면서 리플 ETF에 대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리플의 대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시점 리플에 대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존재로서 부상하고 있는 게 크라켄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관련 내용 입수되면은 속보로서 영상 통해서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이벤트는 댓글로 신청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중에 2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혹은 소고기에 대해서 발송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 댓글로 신청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여하시고 좋은 상품 가져가시면 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투자입니다. 작은 이벤트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의 소통과 즐거움으로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말씀드렸냐, 지금 투자시장, 앞으로의 투자시장에서 대응에 대한 기준점을 못 잡고 계속 과거의 아쉬움이나 비현실적인 목표만 잡으시고 투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전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들을 늘려나갔는지 현실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도록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내용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풀어가지고 내용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도움드리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만이라도 습득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 구독자분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서 투자시장에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치로서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인데요.
모든 투자자들은 신이 아닙니다. 매번 시장이 좋고 매번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서 낮은 매수 단가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전 정보방에서 항상 중장기, 장기적 관점에서 항상 낮은 매수 단가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걸 장기적인 타점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도 사람들이 겁내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시장에서도 저점 매수를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리플이나 비트코인 여러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항상 비중을 늘려나가야지만 최종적인 단기 고점의 매도에서 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투자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겠죠. 항상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 놓으시고 수익 실현 이후에 재타점이 잡히면 재매수를 하는 습관을 꼭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팔고 나면 더 올라갈까봐 걱정이다. 뭐 이런 걱정을 지금 하실 때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 구독자분들께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아쉬운 매매 습관 중에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더 상승할까봐에 대한 그런 걱정들, 현재 투자 시장을 대하는 관점에서는 계속 타점을 높게 만드는 매매 습관 중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요. 팔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팔고 나서 이게 5%더 가든 10%더 가든 크게 바뀌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못 팔고 오히려 마이너스 5%로 바뀐다면은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이 분명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이렇게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들답게 수익 실현을 반복하시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을 장기적인 관점의 종목 비중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비트코인을 1차 매수하셨으면요. 그만큼 단기 종목들에서 수익을 불리고 난 이후에 거시경제 상황이나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 타점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것 같고 아직까지도 저점으로 판단된다면은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시작이 좋을 수가 없고요. 매번 수익이 잘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항상 수익이 나오고 기회가 왔을 때 내 것으로 조금씩이라도 챙겨놓는 걸 습관화하셔야지 결국에는 좋은 결과값도 따라오기 마련인 거고 사람들이 전부 다 좋다라고 할 때 항상 매도와 하락을 조심하시는 게 맞는 거고 사람들이 안 좋다 위험하다 할 때 기회를 준비하는 투자 시장을 대하는 신법을 꼭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무리한 대출, 급하게 써야 되는 투자금 이렇게 쫓기는 자금으로 투자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높은 수익 잘 될 수야 있어요. 하지만 이런 쫓기는 매매는요. 분명히 큰 화를 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 못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갑자기 당장 자금이 급하고 돈이 필요한 순간은 항상 신기하게도 하락장,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고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 그 순간 항상 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손절하시는 분들 경험상 분명 많으셨을 겁니다.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잘 될 때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원칙 매매의 기본을 바탕으로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리플코인 좋아하시는 개인분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리플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500원, 600원 오면 매수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가격 오면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 못하고 또다시 반등 줘버리는 상황에 매도매매로 인해 가지고 고점에서 올라타십니다. 이번에는 꼭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생각하셨던 분들 수익 나면 조금이라도 본전 부근만 오면 비중 낮추고 현금 비중 좀 확보해놔야지 이런 계획은 누구나 하겠지만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6개월, 1년을 기다린 그 시간을 하루 만에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브리핑 드리는 정보방에서 괜히 목표 가격에 대해서 미리 안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있는 중간중간 혹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순간적으로 상승했다 떨어지는 경우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업비트는 지정 가격이라는 편리한 매도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과 목표 가격을 잘 파악을 해서 미리 매도를 걸어놓는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매수는 어떻게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도 타점, 비중 조절,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제가 정보방에서 시장 브리핑 타점, 비중까지 같이 안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투자 시장은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지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내 욕심에 흘려버리면 결국에 그 기회가 찾아오기까지 계속 시간만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 인 겁니다. 누군가가 100만원 수익을 보면요. 반대로 다른 누군가는 100만원 손실을 보죠. 사고 팔고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누군가의 입장에서 어느 상황에 속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제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노하우로 가져가셔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활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간 정보방 타점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대박 코인학교에서는 업비트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비트로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시장 브리핑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해외 거래소나 사설 거래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리스크의 선물 거래는 한순간에 투자금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서 안전한 투자 습관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